속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여전히 삼성전자, 현대차가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근데 현대차는 매일 아침에 조금 반등하는 듯 하다가 결국 힘이 약한 모습인데요. 어저께는 이 두 명의 회사가 나란히 50이죠. 신저가가 나왔습니다. 증권가의 레포트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약간은 보수적인 내지는 목표가 하향인데요. 오늘은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동양증권인가요? 또 어디야? 오늘 또 뭐 봤어요? 네. 목표 맞습니다. 주가를 이제는 툭 내리면 조 단위로 내려버리니까요. 말하기가 무섭습니다. 왜 갤럭시 노트는 그렇게 좋다고 하고 갤럭시의 점유율은 얼마나 좋다고 그러고 아이패드보다 갤럭시 대비 좋다는 애들 넘쳐나는데 왜 이런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번 점검하고 가자. 네, 일단은 시장에 대한 쪽 그나마 그래도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화에 대한 조짐에 대한 쪽들이 좀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잠시 후에 이제 어떠한 것들이 변화의 조짐으로 보여질까라는 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제 더들리 총재 코멘트, 누구요? 더들리 총재의 코멘트 그리고 또 이제 그 보고서 내용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엔화에 대한 쪽에서의 변화 조짐들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라면은 분명히 이제 외국인들이 더 이상 이제 매도에 대한 쪽 최소한 이제 매수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매도에 대한 이슈는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한 1조 원 정도 매도했던 외국인들 다시 이제 매수에 대한 조짐들 그 더 이상 이제 매도가 오늘 나오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시장은 매수세가 거래소가 세지 않다 보니까 거래소 종목이 올라오기보다는 역시 그 개별 종목 장세 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시장의 미국 시장은 이틀 연속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3대 지수가 모두 내려갔잖아요. 그죠? 오늘도 3대 지수 모두 내려갔습니다. 다만 이제 피부로 느끼는 감들은 많이 다를 겁니다. 특히 요즘 보니까요,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저희 방송을 직접 보시는 분보다는요, 그 팟캐스트를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후기나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직접 미국 주식 하시는 분이 꽤 많다는 걸 제가 느끼는데요. 여하튼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IT나 이런 모멘텀 주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오늘 대부분이 좀 반등하는 모습. 신기하게 지수는 많이 빠졌는데 종목들은 별로 안 빠졌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오늘 제약주나 큼지막한 것들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지금 얘기 나왔던 것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 어저께는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이 3~4%씩 빠졌던 흐름이었죠. 오늘 어찌됐건 미국 시장이 혼자로 넣어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시리아 있잖아요. 그 IS 뭐가 약자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놈의 IS. 그죠? 이슬람 과격 분자 이런 건가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공습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지정학적 요인이 있어 보이는 것이 하나 있어 보이고요. 유로존의 경제편인데 사실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좀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조세 회피하는 것들이 있어요. 조세 회피에 대한 차단하거나 그걸 막는 건데요. 이걸 제가 좀 잠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뜨아하신 분 계시는데요. 한 달 전쯤에요. 한 3주 정도 됐을 겁니다. 우리 추석 직전인데요. 우리 보면 별다방이 있잖아요. 스타벅스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 체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캐나다에 가시면요. 여기 캐나다에서 방송 보시는 분들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또 보니까요. 캐나다에 보시면 스타벅스도 있지만 스타벅스보다 더 많다 하는 정도가 팀 호르튼이라는 게 있어요. 팀 호르튼이 똑같은 체인인데요. 그게 이제 팀 호르튼이 미국에도 있는데요. 근데 또 팀 호르튼을 인수한다고 발표했어요. 버거킹이요. 인수했는데 그때 보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여기서 보면 슬쩍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버거킹이 미국 캐나다로 본사를 이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 모르겠어요. 법인세가 많은지 어떤지 전 모르겠는데 두 나라 그것까지 모르겠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세금에 대한 세이빙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그것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 보면 지난번에 작년인가 이슈됐던 나라들이 지역들 있잖아요. 섬 그런 데 있죠. 버지니아? 어쨌든 버지니아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도 있잖아. 버지니아. 케이만군도 그런 쪽들. 바마 그런 것도 그런가? 하여튼 이런 나라들의 막 법인을 갖다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세이빙 하는 거고요. 세금을 그쪽에 보면 절세하는 거고요. 이쪽에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개 XX죠. 저놈들 우리나라에 세금 내야 되는데 외부로 가니까 이걸 막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 본 거를 죄송합니다. 미국으로 갖고 와야 되는데요. 그거를 또 이상한 날에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세원을 좀 줄이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철퇴로 가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애플도 이미 본사가 미국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본사를 보게 되면 역시 애플도 본사는 딴 쪽에 있어서 세금을 세이빙하고 있고요. 그래? 예. 나 애플도 몰랐는데. 이미 미국에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걔들도 세금을 세이빙하고 있습니다. 그건 처음 들었는데 사실이야? 예, 맞습니다. 영국인가 아일랜드인가 어디 가 있어요, 예. 오, 난 처음 들었어. 그래서 법인세 엄청 안 내갖고. 애플은 맨날 저 미국에는 셀프 치고 있는데? 있는데 본사 주소는 또 글로 돼 있어갖고 법인세 때문에 나 확인해봐야 되는데 확인할 자신이 없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확인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애플도 한때 욕을 바가지로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버거킹도 40%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제 법인세 40%. 근데 그거를 이제 캐나다로 이전하게 되면 12% 낸다 해갖고 버거킹이? 네네. 아, 그랬었고 그 최근에 이제 인수를 하고 나서 이제 본사를 이전하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 법인세 여기서 올려도 외국으로 못 나가요, 어차피. 왜냐면은 우리나라 법인세가 낮기 때문에 혜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전기세도 낮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낮기 때문에 뭐 기업들에 대한 쪽의 혜택이 상당히 많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미국 같은 경우도 세수 확보가 목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전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타격을 좀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의 이슈가 그거였다라면 뭐 그거는 이제 미국 이슈니까 뭐 별 국내 시장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고요. 어제 이제 모멘텀 주식들이 좀 올랐다라는 거 이게 이제 긍정적인 이슈로 국내 시장에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네. 근데 그 얘기를 하다가 중요한 건 얘기하려는데 푹 이 친구가 우리 네네. 존경하는 대세 공대생 이수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미국도 네네. 자꾸 이제 그거잖아요. 그 전 세계 똑같은 현상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디지털 디바이드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디지털 시대로 되면서 오히려 빈부격차가 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제일 아래 못 보는 사람 10%가 위에 10%가 뭐 1980년대에 무슨 2.7배다, 뭐 4배였는데 지금은 30배다, 50배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 세계가 모두가 네. 미국도 마찬가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세원 확보. 살아생전 세원 확보하자는 게 핵심이야, 지금은. 그래서 세원 확보를 하려니까, 딴 얘기지만은,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아하, 그래서 카지노들을 하는구나.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말씀은 이게 무슨 외국으로 간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은 지금 위치에 있다. 그걸 좀 이해하자. 그런 쪽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뭐 피케티 열풍이 뭐야? 피케티가 뭐야? 피케티 교수가 이제 국내에 와서 이제 또 그 강연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 그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왜 이 커지는가 빈부격차가 계속해서 커지는가? 지금 뭐 장발장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는가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피케티 열풍이 국내에도 이렇게 부는 거 봐서는 이제 그쪽 관련된 기업들 뭐 이런 쪽들도 한번 계속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네.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거가요. 외국인이요. 지금 9월 10일 이후에 며칠 만에 지금 1조 원 넘는 돈을 팔았다는데요. 1조 400억 가까이 팔았는데 오늘 어쨌든 매수로 전환이 됐으니까 네. 시장에서 이제 그 매수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종가의 매도로 바뀔 수는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매도가 멈췄다 이런 거에 좀 더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도 뭐 금 가격 살짝 반등 나왔고 엔화 뭐 일본 시장 오늘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본 시장이 현재 시간대에서 일본이 조정 나오고 있나요? 니케이도 그래도 양봉 나오네. 또 니케이 양봉 나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권 이런 거 놓고 봐서는 시장의 어떤 변화에 대한 조짐들 이런 것들은 좀 보입니다. 요거는 그 잠시 후에 이슈 돌직구 시간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저는 이렇게 보겠어요.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뭐라 그러죠? 바라보는 어떤 큰 흐름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감히 좀 말씀드리면 2014년 네. 2014년 오늘 며칠이야? 9월 24일이잖아요. 924. 924의 관점에서 시장을 설명하는 것이 딱 두 종목으로 게임이 끝난다고 보세요. 두 종목. 두 종목으로? 뭐하고? 이렇게 보면 이제 진부하잖아요. 네. 삼성전자나 애플 보면 이해한다 그러는데요. 그거는 약간 어렵기 때문에요. 제가 이성원 대표한테 그림을 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삼성전자하고 블루컴을 쳐보세요. 삼성전자하고 네. 블루컴이요? 네. 예,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블루컴 아니면 KH바텍을 치면 되죠. 삼성전자하고 KH바텍. 네, 뭐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 삼성전기, 파트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물론 파트론이 좀 반대됐지만 그런 건데 한묶음이라는 얘기요. 네. 한묶음이잖아요. 한묶음이요. 네. 네. 반대로 되는 것이
블루컴이에요. 보시면요. 블루컴이 1월 달에 저기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삼성증권의 여성 애널리스트가 쓴 게 아직도 제가 분명히 기억나. 제목이 블루투스와 샤오미 그거였단 말이야. 네. 그렇죠? 또 하나. KH바틱이 요새 올라가는 거. 오늘 보니까요. 한국투자증권에서 28,000원 목표 주가를 한 반에 38,000원, 10,000원 올려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스마트 부품 쪽에 업종 탑픽으로 정해놨어요. 야. 네. KH바틱을요. 우리 KH바텍 얘기하기도 일찍도 얘기했다. 예. 깨알 자기 자랑 할 시가 아니야, 지금요. 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네. 삼성전자라는 게 하나 있고요. 네. 삼성전자를 바라보게 하던 삼성전자가 있고요. 외국을 바라보던 애 있단 말이에요. 네. 오늘 블루컴이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목 자체도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네. 딱 하나요. 샤오미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까지도 확산된다는 거야. 확산되고 있다는 거야. 어저께는 영업 중이라는 걸로 올랐잖아요. 어떤 애가. 네네. 그러니까 MC넥스인지 뭔지. 네. 이게 하나의 시장의 냉엄한 현실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또 우리가 좀 준명이 있긴 했는데 오늘 되게 네. 중요한 분이 또 나오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분 또 모시고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갑니다. 네, 김유권의 베스트 투자 전략가 겸 이코노미스트는 누군지 아세요? 마 선생님. 그렇죠. 네. 우리 큰형님이잖아. 마형님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쨍마랑 같은 가문일 수도 있어. 그렇죠. 잘 찾아봐야 돼.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 뭐요? 마형님은 영어를 그렇게 잘 하시나? 모르죠. 영어 나중에 확인하겠고. 네네. 이 양반은 영어 강산출이시잖아요. 잭만은요. 근데 좀 더 잭만은 인상 보면 우리 마 선생님은 품위가 있어 보이는 집이야. 출신이. 근데 잭만은 딱 냉정해 보세요. 인상 보면 없어 보여. 아니, 출신이 없어 보여. 잭마는 인상이 어떤 인상이냐면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거야, 그거. 삼국지에 나오는 책사. 주인공은 아니지. 주인공은 아니고 약간 책사인데. 책사의 분위기야. 아니 근데 그 제갈공명도 아니고 약간 조조 쪽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자주 바뀌는 사람들. 딱 그 느낌이지. 그런 느낌이야. 그 책사 느낌의. 근데 우리 마형님은 달라. 우리 그 마팀장이 다른데 그 밑에 있는 분은 우리 전지현 이코노미스트인데요. 대한민국의 우리 국방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 네. 뭐 북한이 무슨 책동이 있건 아무 상관이 없어. 왜 그런지 알아? 왜요? 우리 전지현님이 대한민국 국방을 위해서 오늘 민방위 훈련을 가셨다네요. 민방위 훈련. 네, 뭐 야, 대박. 대한민국은 중2가 지키는 거죠. 중인가? 그럼 자기를 거저먹고 있네? 네. 초등학생도 안 되는 애들이?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모신 분이 있습니다. 천정은 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네. 마 선생님 영어 좀 하세요? 네, 뭐 그냥 좀 웬만큼 하시는 것 같아요. 봤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보진 않았는데. 읽는 거? 네, 아니 읽는 건 안 들어봤고 그냥 어. 뭐 독해하는 거 좀 봤는데. 네. 그건 누구나 다 아는데. 근데 영어 강사면 네. 영어 강사만 조금만 했으면 이거 거의 알리바바 형님을 모실 수 있는 건데 네. 거기서 약간 차이 나는 거로 그쵸.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오늘은 이제 최근에 저희가 뭐 글로벌리 생각해봤을 때 지금 과연 알리바바 다음에 무슨 재료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시장에 의구심이 많은데 뭐 저도 사실 정답을 뭐 아는 건 아니고 그냥 한번 제기를 해보는 거고 네네. 지금 뭐 러셀 저희는 이제 코스닥이 좀 더 뭐 코스피보다는 좀 더 강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좀 러셀 2000이 이제 50이랑 200일선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고 이제 HYG라고 이제 ETF가 있는데 하이힐드 쪽 그 채권 ETF가 네. 있는데 이제 그쪽에 사실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좀 위험 자산 현상이 약해질 때 조금 이렇게 그 민감한 자산인데 그쪽에서 좀 기술적으로 안 좋은 신호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지금 10월에 해외에서 좀 지금 10월에 좀 이제 조정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과연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전이랑 현대차 뭐 망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네. 일단 121선 한번 볼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61선까지 다시 반등으로 올라올 건데 그게 아마 그냥 시기로 봤을 때는 아마 다음 주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조금씩 이제 글로벌 자산들이 이제 변곡점을 찾아가는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 좀 더 해보죠. 저도 이제 러셀 2000이 흥미로운데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중소형주 말은 중소였지만 우리 잭마 형님 같은 분은 스몰캡이라고 그럴 거 아니야. 또 잭마 형님 같은 경우에는요. 스몰캡에 대해서 경고성 얘기 많이 나오는 거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아직 그렇게 막
그렇게 막 되게 뉴스에서 막 때리는 건 아닌데, 이제 엊그젠가부터 이제 한 이틀 전부터 아마 좀 러셀이 많이 빠지기 시작을 했고, 네네. 여태까지 뭐, 데드크로스가 꽤 많이 나왔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외신에서 본 건 이제, 데드크로스가 많았지만 역사적으로, 뭐, 그게 꼭 약세장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좀 되게 원론적인 기사긴 했는데, 네. 저의 생각은 과연 지금 알리바바라는 증시 재료가 이미 한 번 노출이 됐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이미 뭐 9월 FOMC도 뭐 그냥 얼렁뚱땅 넘어갔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지금의 그 뭐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이제 국내 증시를 끌고 갈지에 대해서 조금 물론 이제 20이나 이제 뭐 중국 인민은행 쪽에서의 물론 부양책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부양책이 그 증시를 이끌기에는 지금 조금 가격 레벨이 차지 않았나.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미국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그 베어라고 불리던 약세론자들이 아니라 네. 불리시하게 봤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좀 약간 찼으니까 이제 한번 팔고 이제 한번 손바뀜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네. 저는 이제 10월 달에는 조금 신중하게 보자라는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변화가 올 수 있다. 네, 지금 그래서 러셀 2000 봐서는 국내에서도 그러면은 중소형주 섹터들이 한번 또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국내는 겁니까? 조금 다른 게 이제 코스닥 쪽 이제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네네. 확실히 코스피보다 월등히 좋고 네. 그다음에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실적에 대한 그 많이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코스닥 국내는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갈 수 있는데 이제 그쪽도 이제 미국 쪽 시장을 조금 주시를 해야 되지 않나. 예. 왜냐면 뭐 지금 러셀 이렇게 러셀 차트 보면은 좀 세게 3일 동안 연속으로 이렇게 좀 내렸어요. 시장 내리는 거 화면 보고. 좀 잡아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동안에는 뭐 충분히 언제든지 내렸는데 50선, 200선 데드크로스가 이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 바로 천년권이 말씀하셨다. 방금 이제 네. 말씀 주신 대로 데드크로스가 낮다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건데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좀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다. 하이힐드 채권 쪽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시장에서 그 시장이 그럼 이런 흐름 자체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저는 일단 만약에 위기가 온다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하나는 이제 중국 쪽 이슈가 이제 이게 부동산 이슈가 좀 구조적으로 좀 정부가 통제가 안 된다 그런 네. 이슈가 나오면 조금 이제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일단 9월 FOMC가 이제 뭐 무난하게 끝났지만 뭐 여전히 지금 사실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쪽이 꽤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10월 FOMC 때 지금 저번에 이제 컨시더블 타임이라는 문구가 네. 이제 남긴 했는데 지금 이제 뭐 일부 위원들이 이제 10월 달에는 컨시더블 타임도 없애고 이제 8월 고용도 이제 다다음 주인가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 그 9월 고용에서도 이제 8월 고용도 상향 수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만약에 GDP가 이제 확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금요일 밤에 이제 그것도 많이 상향 조정이 됐을 경우에는 뭐 조기 금리 인상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조금 이제 시장에 조금 동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되게 뭐 그 근본적으로 이제 구조적인 베어 마켓으로 간다는 말씀은 아니고 일단은 그냥 잠깐 미니 크래시 정도가 10월 정도에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냥 그 정도지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주식시장이 뭐 꺾인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제 적절하게 차익 실현을 하고 이제 그 밑에서 좀 저가 매수를 해보는 기회를 삼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들 뭐 하이힐드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그 러셀 2000 쪽 그게 이제 다른 자산으로까지 번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네네. 이제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저희도 이제 그쪽을 주시하면서 이제 대비를 조금씩은 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천육문님, 네. 국내 얘기 잠깐 하기 전에요. 네. 이 친구도 우리 시청자분들 그거 좀 명확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네. 이 대표 거기 그 심볼에다가요. H, 네. High Yield, HYG 했을 거예요. HYG. 그거 좀 말씀하신 게 그럴 거거든요. ETF 그거 좀 봐주세요. 예. 하이힐드 채권 네. 보겠습니다. 하이힐드 그 코퍼레이트 본드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맞죠? 네, 맞습니다. 코퍼레이트 본드. 그러니까 하이힐드 고수익 그 저기 기업체 회사채거든요. 네, 지금 보고 네. 있는 그림인데요. 오, 이거 잘못하면 훅 꺼지는 그림이네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미 여기 7월 달에도 한번 이런 흐름이 네. 있긴 있었네요. 예. 예. 그렇게 새로운 흐름은 아닌데. 그때가 아마 저 때 아니에요? 저 이라크 문제 해갖고 막 이슈됐을 때인 것 이때 같아요. 이제 때. 안전자산 네. 선언상 우크라이나하고. 나타났을 때 네, 네. 그때였고 네. 근데 지금 이제 사실 미국 그 수급을 보시면 사실 미국 증시를 크게 이끌어왔던 건 사실은 거의 자사주 매입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뭐지? 그러니까 저금리 상황에서 네. 이제
회사들이 이제 회사 그 돈을 빌려서 네. 이제 그걸로 이제 자사주를 매입해놓은 구조로 이제 주가가 계속 올랐는데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상 이슈도 조금씩 다가오고 있고 그다음에 네. 얼마 전에 이제 블룸버그인가 어디서 이제 외신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네. 기업들한테 3, 4분기에도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겠냐 이런 네. 설문조사 했을 때 네. 상당수의 기업들이 이제 좀 시큰둥한 그런 난색을 모습을 표했죠. 보였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이게 여태까지 그 뉴욕 증시라는 게 여태까지 큰 조정 없이 그냥 꾸역꾸역 계속 완만하게 손바뀜 없이 그냥 쭉쭉 올라왔었는데 이제 지금은 조금 목이 찼다는 느낌이 들고 물론 그렇죠. 이제 예.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지금 수준을 뭐 유지하거나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아무튼 10월은 조금 조심하자. 그게 예, 제 결론입니다. 미국 얘기나 그런 해외 얘기했으니까 이제 국내 얘기 잠깐 해보겠는데 앞서 우리 천정권께서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했어요. 이제 시장이 이제 많이 조정 보여준 건 사실인데요. 어쨌든 그 어떤 펀더멘털 이런 거 봐서 기술적으로도 다음 주 정도에 그나마 좀 기대를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논리적 어떤 그런 설명 좀 다시 한번 기운을 좀 주세요 저희한테. 뭐 사실 논리적인 건 아니고 그냥 감각적인 건데. 네. 그러니까 감각이 좋잖아요. 네. 아닙니다. 일단 코스피가 지금 121선 아예 닿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네네. 이제 62선을 깨고 내려와서 이제 무슨 뭐 일이 터지든 간에 뭐 닿을 수 있고 어쨌든 그 부분을 확인을 하면 이제 반사적으로 이제 그동안 눌려왔던 게 있기 때문에 과매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61선까지 이제 다시 되돌아 오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네. 이제 삼성전자도 뭐 사실 오늘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전부 다 일제히 이제 한 번 더 하향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3.5에서 4조까지 이제 영업이익을 내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반영이 돼서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10월 7일 정도로 이제 예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번 주 거치고 다음 주 정도 가게 되면 이제 서서히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기술적 반등은 나올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시총 큰 종목들의 이제 기술적 반등 같은 것들을 감안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가 그래도 61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조합주기에서 잠깐 좀 봐주세요. 네? 61선, 121선 그거 좀 보여주세요. 네, 계속해서. 예, 그래서 이제 아마 61선이 한 2040, 뭐 2050 그 선인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 아마 이제 글로벌 이제 첫 주니까 월 첫 주 초에 원래 좀 굵직굵직한 매크로 지표들이 이제 많이 나올 텐데 네. 이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아무래도 고용이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위험 자산들이 이제 방향성을 모색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그 61선 이후에 이제 코스피가 어디로 튈지에 대해서 좀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래도 이제 당분간은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쪽이나 아니면 네. 뭐 저는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뭐 통신이나 네이버 쪽이 좀 괜찮다고 네. 이제 보고 있고 네. 뭐 중소형주는 뭐 그렇다고 아무거나 뭐 코스닥이 좋다고 해서 아무거나 잡아서는 안 되고 그렇겠죠. 예. 예, 뭐 실적 밝혀주는 건 아니면 뭐 네. 중국 내수주나 뭐 그런 것들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마지막으로 네. 바쁘신데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에는 키움증권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증권사가 올해 목표치를 고점을 이번에 네. 하반기 전망할 때 대충 2150에서 200선 라인을 예, 봤던 걸로 맞습니다. 기억나는데요. 예. 최근에 지금 다시 뭐 좀 회복되겠지만 2020 언저리잖아요. 혹시 마팀 장님 그 팀에서 네. 그 하반기에 대한 목표 상단을 좀 내리거나 그런 추세가 좀 있어요. 어때요? 뭐 저희 팀장님 그대로 이제 2200 보시는 것 같고 역시 우리 마팀장님은 달라. 그럼 미니 크러쉬라고 끈기가 있으시죠. 미니 크러쉬의 그러면 이번 조정 폭을 최대 어느 정도로 보이시는 거예요? 보통 조정 얘기하면 10% 정도 이제 보니까 만약에 온다면은 근데 솔직히 좀 약간 너무 센데. 의문을 갖는 게 요즘 워낙 중앙은행들이 이제 어떻게든 이제 받치는 그렇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감안하면은 10%까지 올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예, 정확히는 그 부분까지는 말씀을 못 그럼 미니 크러쉬의 이유가 네. 될 수 있는 게 미국에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나온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뭐 저는 컨센은 일단 6월인데 내년 6월인데 저는 조금 그냥 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6월 쪽이 좀 지금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사실 2004년 때 보면은 그 1월 FOMC에서 컨시더블 그때는 뭐 컨시더블 뭐 피리어드 이런 식으로 네. 문구가 있었는데 네네. 그게 없어지고 이제 6개월 후에 이제 금리를 2004년 6월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블라드 그 총재 말 들어보면 이제 컨시더블 타임은 이제 10월에는 없애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중론은 아니지만 이제 만약에 10월에 없어지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뭐 지표가 물론 잘 나오게 되면 뭐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이제 인상한다는 신호를 받으면 보통 이제
금리 인상 시점 3개월 전으로 이제 좀 약간 시장이 좀 약간 동의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거 감안하면 네, 뭐 아예 가능성은 없지는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네. 코스타 이제 중소형 섹터가 좀 시장이 한번 풀어지면서 죽고 예, 그때는 그다음에 죽습니다. 이제 그 저쪽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산업재 섹터들, 그러니까 경기 민감형 섹터 이런 쪽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아, 경기 민감주는 사실 중국 쪽이 좀 네.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예. 사실 어제 HSBC PMI 잘 나오긴 했는데 예상보다 네네네. 근데 네. 이게 뭐 되게 좋은 게 아니라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심폐소생한 그런 느낌이라 사실 심폐소생. 부동산이 아직 이렇게 완전히 돌아서지도 않고 물론 이제 쉽게 돌아서지도 않겠지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인민은행에서는 이제 자꾸 이제 부양책 최대한 안 하겠다라고 이제 스탠스를 보이니까 네네. 이제 중국에서 홍콩이나 중국 뛰는 이제 플레이어들은 이제 어차피 그럴 바에 그냥 차익실현 갈기자 뭐 이런 분위기고 니케이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금리 인상 이슈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직 위험 자산이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잠깐 차익 실현이 나오긴 하지만 니케이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고 엔달러 매도 치면서 이제 니케이 롱하기는 좀 좋은 환경이고 국내 증시는 이제 조금 이제 그렇죠. 뭐 실적 안 좋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직은 그 구도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어서 뭐 경기 민감주는 뭐 저점에 오면은 이제 트레이딩 할 수 있겠지만 네네.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 되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이런 그 최근에 많이 나왔던 것이 그 중국 소비 관련된 거는 이제 메가 트렌드다 뭐 이런 쪽을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비싸졌으니까 밸류에이션 네. 비싸졌으니까 좀 부러지고 네. 그러니까 바닥권에 있는 이제 그 기업 그 거래소 기업들 경기 민감주 말고 이제 다른 쪽 섹터들 소비 섹터 내수주 이런 쪽으로 이제 반등이 주도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주는 만약에 이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 저가 매수하자는 게 저희 팀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예. 전혀 주시랑 상관없지만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 네네.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담배 안 피시죠? 예, 안 핍니다. 벌써 스마트하고 젠틀해 보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마영님은 담배를 제일 많이, 제가 여의도 일가에서 제일 많이, 담배 피는 걸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인데요. 네. 담배 끊을 마음이 이때 없대요. 4,500원 되면. 별로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 이거. 야, 이거. KTH 올라가는 거야, 지금. 야,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슈 돌직구인데요. 오늘 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보면, 표는 좀 거칠지 모르겠지만요. 완전히 뒤통수 맞은 애들 있어요. 완전 뒤통수 맞았죠, 이거. 네. 통신주. 통신주. 단통법이 뭐야? 단통법이라는 거는 뭐예요? 제조자, 판매자가 정확하게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누구는 30몇만 원 냈네, 누구는 20몇만 원 냈네. 뭐, 이거를 공개하자는 거잖아요. 그거 맞죠? 네네. 제가 알기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이제 호갱을 없애고, 호갱을 알죠? 호국 호갱을 없애고요. 제조사가 주는 돈하고 그렇지. 이제 그 통신사 그다음에 이제 통신사가 주는 돈하고 공개를 해서 보조금 상한제를 딱 준 다음에 최대 보조금 그러니까 제조사가 주는 게 15만 원, 통신사가 주는 게 20만 원에서 최대 보조금이 35만 원인데 그것도 이제 35만 원 주는 것도 이제 그 7만 원 이상 요금제만 100%. 그 밑에는 그 최대 요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갖고 그 분리 공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걸 내가 물어보잖아. 예. 어찌됐건 간에 지금 그 분리공시 안 하니까 뭉뚱그려서 그 얘기 아니야, 지금요. 그쵸, 예. 그 보면 그 반대 논리는 있었어요. 우리 제조회사 있잖아요. 제조회사가 누구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들이 몇몇 기업 있잖아요. 네. 거기 걔네가 약간 삐딱성으로 발언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동안요. 왜냐면 그걸 공개하면 전 세계 캐리어들 있죠. 전 세계 네. 통신사들이 야, 형님, 한국에 있는 큰형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고 한국에만 줘? 이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 그런 논리를 반대했던 게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엄연한 정부 당국에서는 네. 햇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시행은 며칠 앞에 바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해요. 근데 좋다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왜 통신주가 떨어지는지 난 솔직히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왜 떨어져요 이거요? 왜 떨어지는 겁니까? 지금 물어보잖아, 내가.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몰라서 물어봐. 예, 저는 뭐 당연히 응. 왜냐하면 삼성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제조사가 주로 그 지급했던 통신 비보다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통사가 이제 주로 많이 지급을 해왔는데 삼성이 이렇게 분리 공세를 하게 되면은 이 35만 원 최대 공시폭에서 분명히 그
제조사가 더 내왔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마케팅 비용에 대한 쪽 제한된 형태에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15만 원 내는데 그거조차도 안 낼 가능성이 있다. 한 5만 원 이렇게 지급하면서 통신사에서 또 30만 원 넣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좀 어쨌든 간에 단통법은 시행은 되는 거기 때문에 제한적 악재라고 보여집니다. 뭔가 좀 당황하는 표정인데. 왜냐면 그거밖에는 생각할 게 없잖아요. 그래요? 다른 게 있나요? 떨어지는 게 맞다고 봐요? 떨어지는 건 맞죠. 왜냐하면 제한적 악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단통법은 일단 시행이 되잖아요. 보조금 상한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35만 원. 그리고 7만 원 이상 요금제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 35만 원 비율대로 가는 거 아니야? 비율대로 그러니까 5만 원짜리면 뭐 몇만 원 깎아서 어찌되는 2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런 건데 어. 그러니까 뭐냐면 15만 원은 20만 원은 뭐 통신사, 이거 15만 원은 제조사인데 어쨌든 간에 이걸 분리해서 통신사가 낼 수 있는 게 20만 원인데 35만 원 딱 이렇게 해서 분리 공시 안 하면 통신사에서 내는 게 35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요. 네. 이제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건요. 내막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뉴스만 달랑 보고 얘기하니까 네. 저희 말이 뭐 100% 맞을 수가 없죠. 각자 네.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승원 대표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판소리 이러는 거 보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노래하는 네. 사람이 제 말씀 좀 들어보소 하는 거 있잖아. 예, 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이렇게 떨어지는 게. 예. 왜냐면 단톡법은 시행되는 건데 다만 문제는 저거잖아요. 총액은 공개되는 거 맞죠? 네, 총액은 공개됩니다. 총액 25만 원에서 근데 35만 문제는 원 사이. 불리니까 누가 얼마 냈니 이거 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안 낼까요? 좀 낸다고 보거든요. 네. 예, 분명히 내겠죠. 그래서 지금 통신사가 더 낸다는 논리는 틀렸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거를 블랙박스를 넣는 거죠. 보여주기 싫을 뿐이죠. 왜 그 논리는 그럴 거예요. 영업 기밀인데 그걸 어떻게 다 보여주니 이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단톡법이라는 건 완전히 이게 그 금액은 전체적인 공개만 되면 크게 문제는 없다. 다만 제가 삼성전자의 사장이나 이러면 극렬히 반대했을 것 같아요. 그걸 공개하는 거를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악재락을 안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통신주가 빠지는 걸 저 자신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자신은요. 그래서 저는 너무 떨어졌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제가 순수하게 얘기하면 이건 저는 말이 안 돼 떨어진다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단통법이- 제 얘기가 틀릴지 모르겠어요. 단통법의 핵심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분리공시하고 보조금 상한제. 아니 분리공시인데 분리공시가 일단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단적 처리가 토탈은 됐고, 나오는 거 맞잖아. 토탈은 나오는데 어. 이것도 무너질 수 있는 거죠. 25만 원, 35만 원 이런 식으로 놀리면. 아니 근데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나는 그래서 왜 떨어지는지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네. 여기다가 이제 결합상품 들어가야 되잖아요. 25만 원, 35만 원 끝나겠습니까? 네. 다음 거 얘기해 보자. 그 한진칼 어떻게 보세요? 한진칼이랑 대한항공. 네. 한진칼은 뭐 한진칼이 당연히 증자니까 응. 이제 또 이거 차익 거래 또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별 메리트 둘 다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차익 거래 비율 맞춰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차익 거래 하는 애들이 달라 들어갔고 한진칼을 팔고 뭐 대한항공을 사고 아니면 한진칼을 사고 대한항공 팔고 아주 그냥 이거는 돈을 진짜 있는 대로 끌어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은행에서 빌려다가 하는 거거든요. 차익 거래를 몇 퍼센트 먹고자 해서 뭐 2, 3% 먹으려고 들어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네. 아니면 뭐 맥스 뭐 벌어지게 되면 4%, 5%. 그 정도기 때문에 100억이고 200억이고 땡길 수 있는 대로 땡겨 갖고 이제 그 차익 거래를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 대차 물량 구할 수 있는 애들은.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식으로서 메리트 별로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끝나고 나야지만 그 인수합병 대한항공 주주들에게 그 매수 청구하잖아요. 이제 그게 끝나야지만 그 다음부터 주식으로서 뭐 분석이나 이런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네. 마찬가지고요. 시청자분들 잘 좀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승원 대표도 이렇게 방송에 나면 뭔가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솔직히요. 네. 왜냐면 그냥 뭐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저 친구들은 뭐야 사기꾼이야 뭐야 네네.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근거도 네. 없이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사적으로 만나면요. 네. 이런다고요. 이승원 대표 저한테 형님 뭐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물어보면 제가 왜 임마 그러면 형님 그냥요 그러 하죠. 네, 솔직히요. 그렇죠, 하죠. 저도 이승원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따블 날 것 같지 않아? 이거 좀 따블 날 것 같다. 그래갖고 제가 이 친구가 워낙 소속이 트리플 플러스인데요. 네. 그 트리플 플러스의 이름을 제가 줬어요. 네. 이 친구가 트리플이라는 회사를 하겠다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님? 그래서 제가 플러스를 붙여라. 그래서 트리플 플러스라는 걸 이 친구가 이제 그 회사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 시청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이승원 대표가 올해 얘기했던 주식 중에 제일 기억나는 주식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혹시 기억나는 분이 한번 심심하니까 써보세요 한번요. 혹시 기억하신 분 있으면요. 저는 아마 그런 것도 생각나죠. 어찌되었건 간에 아프리카 TV가 엄청 올라갔던 걸 생각하는 게 네. 거고요. 또 그 블루콤
네. 블루컴은 어찌되었건 난 듣보잡이었는데 얘기 많이 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자꾸 로만선 얘기해갖고, 제이스티나 뭐 얘기하고 와이프 얘기해서 로만선도 생각나요. 네, 근데 이성훈 대표의 매력은 뭐냐면요. 저는 또 저의 약간의 매력은 저는 매력이 없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주식을 얘기해요. 네, 그 저의 개인적인 특성인데, 왜냐면 저는 이제 깊이가 없거든요. 아니죠. 네, 깊이가 없기 때문에 이성훈 대표는 깊이가 있는 주식을 어디서 이상하게 주워와갖고 계잡주인지 뭐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요. 네. 계잡주지만 어떤 듣보잡이지만 또 이런 거 100%를 얘기 안 하는 센스가 있어. 네. 근데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근거가 없으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우리 키움증권 여기 보시는 1700분이 이학영 위원이 얘기하는 거 근거 없다. 근거 없어요. 제가 왜냐면 스타디를 한 적이 없는데 제가 한 2주일 전부터 제가 캐나다 난 미국 출장 가기 전부터 이성훈 대표한테 얘기했던 주식이 있어요. 이거 뭔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성훈 대표가 뭐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쥐뿔 없다 그랬어요. 근데 느낌이 좋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기억나세요? 아니 뭐 기억 안 나요. 뭐 갑자기 많이 간다고 했던 게 한두 개라 해야지. 많이 간다는 게 한두 개라 해야지 기억을 하지. 그거 맞지? 아침에 볼 때마다 이거 많이 갈 것 같아. 근데 뭐냐면요. 네. 제가 완전히 주워 먹은 겁니다. 네. 이 얘기를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나스 미디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스 미디어. 나스 미디어. 난 이거 떨어진다고 나중에 욕하시면 이거는 반칙입니다, 이건요. 네. 저는 잘 몰라요, 이 회사. 다만 이 회사가 하는 일이 좋아 보여요. 난 솔직히 이렇게 많이 갈 줄 몰랐어요. 이거는 사실 한경에서 할 때는 이게 한경에서 처음에 꺼냈을 때가 이게 3월, 2월 때부터 얘기했어. 14,000. 그때부터 지금 80% 올랐어, 제가 말한 다음에.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올랐는데. 난 근데 앞으로도 훨씬 많이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게 이제 뭐 하는 근거가 없어. 애들이냐면은 이제 그 모바일 광고하는 애들인데, 이제 제가 막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모바일 광고하고 그 모바일 랩 쪽이고 이제 앞으로 광고 모바일 쪽에 집행이 커지게 되면 나스미디어를 찾는 애들이 커지고 했는데 별로 이렇게 관심 없으셨잖아요. 네. 근데 KG가 대주주예요. 얘기하니까 그때 혹해서 그래 하고 관심 종목에 넣으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KT가 일단 대주주입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해갖고 이제 뭐가 있냐면 얘네가 할 때가 우리가 이제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이제 그 NFC 모듈을 활용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광고를 쏴주는 거예요. 모바일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광고가 맞춤형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 사람이 뭐 광고 캐시 만약에 구글 같은 경우가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검색한 광고 내용을 주지 않습니까? 자기 맨날 그러면 술집 광고만 들어오겠네? 그럴 수 있죠. 여자 보고 이러면. 어제도 또 들어왔으니까. 어제도 또 갔었으니까, 술집에. 그래서, 광고를 이제 맞춤형으로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갖다 주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런 그 모바일 쪽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스미디어가 이제 그거에 대한 핵이다라고 해갖고, 지금 나스미디어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모바일 광고 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다음 주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나스미디어 레포트를 하나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특집으로. 별거 없어요. 레포트 봐도 그 내용이 다예요. 아니야. 지금은 너무 근거가 좀 약해버려. 좀 보면서 썰레바랄 하지 말고 한 번 더 하자고요? 네, 제가 부탁드릴게요. 꼭 오늘 안 나와도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학년이 아무리 너무 좀 후져 보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저 친구가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만난 적 없지만 요즘 또 미쳐있는 제가 이제 레이저는 제가 얘기 많이 했고요. 작년부터 이제 심심할 때마다 우리 마형을 얘기했잖아요. 잭마. 이제 잭마 인터뷰를 제가 많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요새요. CNN도 있고 뭐 블룸버그도 있고 단독 인터뷰를 얘기했는데요. 오늘 인터뷰를 또 하나 했네 얘가요. 또 봤어 내가. 7분 정도짜리 또 미국 방송을 봤거든요. 근데 한 7, 8분 얘기하는데요. 이 단어를 제일 많이 썼어요. 이 단어를. 이것 때문에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환도는 딱 이거 하나로 끝나였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오늘 사실 봤어요, 아침에. 근데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엮지를 못해서 말했는데요. 이거 오늘 맞추신 분 제가 오늘 선물 쏩니다, 정말. 이거, 오늘 말한 거에 제일 핵심을 제일 많이 썼던 거예요. 제가 찾아보려고 그래. 나중에 몇 번 말했나. 원고만 있으면. 뭔지 아세요? 뭔데요? 몰라요? 살아생전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살아생전님이 제가 주워 들은 건데요. 한국말로 하면 음절로 보면 삼음절입니다. 삼음절. 모바일을 엄청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네가 너희들이 지금 이런 얘기했어. 이 지금 주가 많이 비싼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모바일은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면서 모바일 엄청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보여드린 게 그래서 제가 네이버가 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자기가 얘기할 땐 이거거든요. 귀가 안 들어왔지. 그죠. 응. 잭마이 형님이 얘기하니까 모바일이 귀에 훅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잭마의 마음 속에 있는 거지. 거의 표현을 못할 뿐이지 생각과 사고는 거의 같은 수준인 거죠. 그 친구가 버는 거에 10,000분의 1이라도 하루에 벌어봐라 이 사람아. 100만 분의 1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벌어봐라 이 사람. 100만 분의 1이라도 좀. 예.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메이저리티인데? 예, 메이저리티가 뭐야? 메이저리티가. 이따 얘기하겠고요. 아, 창피해요. 이거 뒤에 화면 좀 바꿔주셔야 되는데, 메이저리티 리포트가 아닌데, 이거. 그냥, 메이저 리포트면 메이저 리포트. 뭔가 좀 이상해집니다. 근데, 여튼요, 지금 보시면은요, 오늘 리포트를 2개 할 텐데,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하나를 먼저 하겠는데요. 오늘 네. KH바텍 바로 좀 해주세요. KH바텍이요? 네, KH바텍을 한번 보겠습니다. KH바텍은 다른 건 아니고. 한국투자 거. 네, KH바텍도 참 오래전에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KH바텍에서 저는 여기서 목표가 상향 나올까? 왜냐면 전고점 근처까지 다 왔어요. 그러니까 확 올리잖아요, 네, 친구가. 그래서 과감해. 여기서는 이제 대충 보고서가 안 나오겠다 싶었는데, 목표 주가를 28,000원에서 38,000원으로 그 왕창 상향을 시켰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을 시켰는데, 실적 추정치가 35% 상향을 해도 9.5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PER 배수가.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삼성전자는 6배 아니야? 삼성전자는 계속 낮아지잖아요. 실적 추정치가 문제는 계속 낮아지잖아요. 그런가? 오늘 동양에서 4조 언더까지 나왔어요. 3조 9,500억까지. 3조 벌어봤어, 그 친구가? 3조, 얘는 동양증권이 근처 나가봤나? 벌어는 거? 유안타는 가죠. 가나? 유안타는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보다 큽니다. 오케이, 바이.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이 정도로 높여도 된다라는 건데 글로벌 플래그십 모델에도 메탈 외장재가 다 채택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플래그십 폰의 기준은 이제부터 뭐냐? 메탈 케이스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야, 삼성도 하고 애플도 하고 샤오미도 했는데 모두 하겠습니까? 화웨이도 해야죠. 그죠? 원 플러스도 해야죠. 그 다음에 또 어디도 합니까? 그 다음에 모토롤라도 해야죠. 그죠? 그리고 또 어디도 합니까? 다 뭐 지금 제조하고 있는 애들도 전부 뭐 블랙베리가 됐던 뭐가 됐던 이제 앞으로 메탈 테두리를 하는 거는 일단 기본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 이제 그 매출에 대한 쪽 숨어 있을 수 있는 매출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라면 네. 현재 실적에서 시장 PER 배수 정도 적용하는 거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동안에는 이제 할인 PER을 적용했다라면 지금은 실적을 좀 더 상향해서 전망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겠고요. 그러니까 뭐 브라켓 이런 얘기 해봐야 머리도 잘 안 들어오시니까 볼 필요 없고. 뭔지도 몰라. 핵심 포인트는 이거다. 플래그십 모델에도 메탈 외장재가 채택이 된다. 동사는 여전히 최대 수혜 업체다. 다른 곳은 이 메탈 쪽 케이스 하는 게 그 장벽이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확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바로 이제 KH바텍은 얘기할 게 별로 없고요. 진부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한번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오늘 레포트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이거 어느 증권이야 이거? 뭐야 이거? 보지도 않네. SK증권. 네. 존경하는 SK증권에서 레포트인데요. 뭐 회장님 때문에? 안쓰럽잖아요. 뭘 안쓰러워요? 큰 집에 가 계신데 안쓰럽지? 그런가? 응. 나도 그 돈 주고 갔다 오라고. 아니 그분은 따님이 나라를 위해서 국방을 가면서 지금 저기 여군으로 간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데도 빨리 가서 그 학교에 입학하는 데도 가서 좀 해주고 싶잖아요. 그쵸. 자기는 애가 아직 어린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하기야 또 다른 큰 집에 자주 가셨던 그분은 올림픽 이번에 아시안 게임 가서 아들이 그러니까 은메달 따면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그런 걸 하셔야 되는데 우리 SK 그분은 마음이 안쓰럽잖아 지금. 그러니까 존경해야지 그 회사를 지금 이 사람아. SK증권에서 조만간 방송 하나 들어오시겠네요. 무조건 해야지. 네. 존경하는 SK증권인데요. 저는 묻어가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인데요. LG 디스플레이는 이 레포트를 전적으로 뭐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목 자체를 애플워치로 잡았어요. 애플워치. 네, 애플워치인데요. 애플워치의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아주 간결하게 썼어요. 다른 것도 없어요. 딱 애플워치인데요. 보시면요. 그 첫 번째 단락에 바로 거기 6번째 줄 밑에 경쟁사들의 이원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독점한다는 얘기죠. 이 레포트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쟁이 이 독보적으로 안 하면은 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렇게 쓴 SK증권을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면 되는 거죠. 거짓말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동사의 독점으로 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디스플레이를. 아, 그런 거죠, 그런 그죠? 거. 독점, OLED 독점 공급 업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죠? 독점이 깨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근데 이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그동안에는 디스플레이 매출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매출처가 이제 붙으니까 플러스 알파 되는데 이거 너무 코딱지만한 거 아니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 코딱지가 코딱지만한 거 이거 하나. 코딱지가 7억 달러와 17억 달러라고 써 있네. 자기 코딱지 되게 크네 이 사람아. 코딱지, 왕 코딱지. 네. 근데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애플워치 안 팔린다, 안 팔릴 것이다. 누가 쓰겠냐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승원 대표가 아무리 안 사도 소용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지금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에 물어봤더니 한 27%가 사겠다 그랬고요. 한 25% 정도 글쎄요 그랬고요. 절반 정도는 안 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겠다는 애들 분명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 비싸다 얘기하는 건 절대적으로 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요. 웬만한 시계 300불 이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애들 쓰는 거 스와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거가 뭐 250불, 200불, 50불짜리도 있지만 웬만하면 300불이 다 넘습니다. 제가 이번에 봤어요, 면세요. 면세 좀 봤더니요. 제일 싼 게 199달러만 이 정도예요. 웬만하면 1,500달러예요. 근데 이번에 보면 350달러부터 1,몇백 달러까지 가거든요. 그게 비싸다 그러면 도대체 뭔 일이야? 시계 사는데. 예. 근데 다만 있죠. 예전에 요즘 시계 차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네. 예. 뭐 저는 좀 가끔 차는데요. 근데 시계 하는데 시계가 저도 20년 전, 25년 전, 아니야, 거의 이건 결혼하기 전부터 쓰던 차게 전 쓰고 있거든요. 거의 한 30년 됐어요. 이 시계를 산 지가요. 근데 그 다음에 시계를 결혼할 때 쓴 거 있지만 별로 잘 안 차니까요. 그래서 했는데 저는 지금 시계를 하나 사고 싶어요. 나는 그 딱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아날로그 컨셉을 좀 접목을 시켰으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계는 사실은 전자시계 저 차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도 시계를 사서 찬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아날로그 시계면 찰 거예요. 태엽 시계라든가. 근데 이제 그런 느낌에다가 뒤에 이제 LED 계기판만 딱 둬서 LED 계기판만 들어가고 겉에는 이제 완전히 다 아날로그인 거죠. 이런 식이면 하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50%에 들어가는 거야. 안 사겠다. 안 살 테겠지만 다만 이제 좀 아날로그 컨셉의 이런 쪽을 접목을 시켜주면은 그렇죠. 구매 욕구를 확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죠. 네, 앞으로 이게 그게 많이 아쉽다는 늘어나겠죠.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 나오지만 지금 첫 번째 시계는 애플이 나왔지만 이번에 디자이너 수많은 디자이너 그룹의 시계 회사는 동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많이 바뀌죠. 그런 데서 아마 파생 모델은 많이 팔릴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구글 글래스가 레이벤에서 나오듯이 네. 그런 식으로 아마 우리 그리고 오클리라는 것도 브랜드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안경 알죠.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많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관점에서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어저께 보여드렸잖아요. 센터페 샤 이런 거. 그래서 삼성전자랑 뭔가 좀 다르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부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2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마켓 11 2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와 2부 시간 한 10분 정도 있는데요. 네. 혹시 나중에 팟캐스트를 못 보신 분이 계시잖아요. 나중에 녹화한 거 보신 분들요. 그때 이제 키움증권에서 새롭게 스타킹 하면서요. 전문가들이 실적 종목을 냅니다. 그래서 제일 잘 나가는 주식 맞히거나 하는 거 게임인데요. 매주 바로 시상이 들어가거든요. 꼴등하면 얼굴에 스타킹 씌워갖고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스타킹이에요? 그게 아니라 고객분들한테 그 푸짐한 상품도 주니까요. 상품도 있습니까? 뭐 상품도 있죠. 뭐죠? 1등하면 10만 원 상품권 드리고요. 2등, 3등까지 진짜요? 계속 참가만 하더라도 참가비가 있나요? 참가비는 없죠. 채널 K에 와서 간단하게 그거 하고 바로 쓰시면 돼요. 저도 할 수 있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모바일로도 되나요? 모바일도 되겠죠. 근데 피디님. 그거는 제가 100% 확인을 못. 피디님 모바일도 되나요? 근데 월요일 하루밖에 안 되거든요. 월요일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모바일로도 아마 입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요즘 세상이 어딘데?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거의 지금 일부 시간과 거의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일부 시간에 제가 통신주 얘기했고요. 나스 미디어까지 얘기했는데요. 전반적으로 하나도 우리가 좀 빼놓은 게 있어요. 네. 여전히 중국 소비주 관련 주식들이 잘 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후발 중국 소비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저건 뭐예요? 전 육아 관련주들 있잖아요. 네네. 아가방이나 보령 메디앙스 이런 거 괜찮고요. 화장품 관련주 뭐 이런 코스맥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전히 잘 나가는데요.
그쪽에 대한 시각 한번 얘기 한번 하고 가죠. 아, 근데 자꾸 부러진다 그래서 주위에서.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 얘기 나오거든요. 비싸다. 아, 좋은 거 아는데 비싸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이 시장 부러지면 이런 애들은 뭐 뒤통수 때린다, 작살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주로 시장 참여자들을 이쪽 업종을 바라보는 시각이 시장 한번 부러질 때 얘네들 죽지 않겠니? 이런 그 시각에 대한 쪽이 좀 상당히 강하게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PR 배수가 40배고, 마무레가 30배고, 뭐 이 정도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실적을 너무 많이 끌어당겨 썼다. 이런 얘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모레 같은 경우도 올해가 이제 실적이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애고, 올해부터는 실적은 계속 증가를 하는데, 증가율은 당연히 떨어지죠. 이런 것들을 좀 왜냐면 이제 작년에 이제 에어쿠션이라는 킬러 타이틀이 있었잖아요. 아이오페? 네, 에어쿠션이라는 이 킬러 타이틀이 있었는데, 새로운 킬러 타이틀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마켓이 커지는 것만 좀 이렇게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카지노가 이제 뭐 토비스는 왔다 갔다 잘하고 있는데. 카지노가 올라요, 오늘? 아니, 카지노는 이제 오르고 있는데, 뭐 GKL만 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건 파라다이스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거는 토비스가 오늘 세게 오릅니다. 토비스 올라요? 예, 예. 오늘 오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그 반등에 대한 쪽이 제대로 안 나오지다 보니까, 네. 이제 얘네들도 이제 끝난 거 아니니? 이런 시각에 대한 쪽들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앞에 천정훈인가요? 천정훈. 예, 천정훈 연구원 같은 경우도 10월 달에 크러쉬 한번 있으면은 이런 그 주식들 한번 부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컨시더러블 타임에 대한 문구가 빠지게 된다면 10월 달에 이런 쪽에서 그 미국에서도 모멘텀 주식들이 무너지고 한번 이런 흐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컨시더러블 타임이 빠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고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진짜 이제 자산을 통해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애들 이쪽으로 시장에 자금이 쏠리지 않겠느냐. 그동안에 이제 모멘텀 주식들 성장이 희귀했던 주식들에 대한 베팅이 바뀔 거다. 시장에 대한 논리가 바뀔 거다. 뭐 이런 얘기겠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시장에서 아까 뭐 하이힐드 채권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위험자산에서의 회피 현상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쪽 주식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뜬금없는 얘기 해드릴까요? 네. 아니면 뜬금없는 얘기해 주세요. 눈높이를 맞춰드릴까요? 뜬금없는 거 해줘야지. 눈높이는 필요 없어요. 진짜요? 네. 네. 저희 이제 한 1,700분 계셨는데요. 네. 저는 김도현 씨 좋아했거든요. 네. 김도현 씨 이제부터 디스하는 거로. 왜요? 자기 일 끝나고 밥 먹으러 간다 이거잖아. 그렇죠. 맛있게 점심 드시라는 거니까 한 50분 흉 나가네. 누군 배 안 고파? 그쵸. 배고픕니다. 네. 그건 아닌 거지. 네. 그리고 여기 엄연하게 그 대표 PD님이 지금 방송하고 계시는데 네. 맛있는 점심 드시러 가시라는 건 이거는 아닌 거거든. 네. 그래서 엄중하게 꾸짖었어요. 네. 내일부터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네. 내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중요한 건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오른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없죠. 다 알죠. 제가 1월 3일 날 첫 방송에서 네. 올해간 짐줄 3개 얘기했잖아요. 예. 기억나잖아요. 한국전력, 아모레퍼시픽, SK하이닉스 얘기했잖아요. 뭐 딴 거 다 한국전력 좀 올랐고요. SK하이닉스는 올랐다 지금 그 당시보다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지고사 재미없고 아모레퍼시픽은 오늘도 사상 최고가 수준이잖아요. 한 몇십 프로 올랐잖아요. 조금 올랐죠. 네네. 많이 오른 건 다 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제가 약간 뜬금없이 가끔 얘기하면은요. 많이 오른 걸 도대체 역설적으로 이성원 그 대표한테 물어보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아모레퍼시픽이 오른 걸. 지났으니까 아는 거죠. 아니, 네. 가격으로 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가격을 보고 지나고 차트를 보니까 아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뭘 봐? 차트를 보니까 아는 차트 좀 거죠. 봐줘, 차트. 네. 차트 좀 보여줘봐.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좀 잡아주세요. 네. 월봉을 잡을까요? 아니, 일봉 봐줘, 일봉 잡아. 많이 올라가 보이는 거, 느낌 보이는 거. 슈. 그러니까 이게 뭐 채널 번호가 몇 번이야? 이거 0919? 뭐 어떤 거? 아니야 024 몇 번? 0246? 0600이요? 채널 K에서 보는 영문에서 보는 거 뭐 이거 종합 차트 보는 화면이 0600. 0600. 0600을 보셔야죠. 네. 보셔야 되는데 아모레퍼시픽이 몇 번이야 주가가 090430은 예. 제가 사장님이라면 키움증권 사장님한테 이거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네. 어떤 특정 종목은 일봉 못 보이게. 못 보이게. 네. 일본 보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왜 그러냐면 가격을 보기 때문에 못 사는 거야. 네. 제가 그러잖아요. 주식을 가끔 볼 때는 눈을 감으시라고. 눈을 감고 시장을 봐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나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은 얘기했어. 외국 사람이건 주식을 지금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이양림 의원님 요즘 주식 방송하신다는데 어떤 게 좋아 보여요? 그런데 주식 해보셨어요? 그러면 주식 안 봤는데요. 생전 처음이에요. 어떤 건 좀 관심 있으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사라고를 안 하잖아요, 제가요. 네. 영업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떤 종이 주식이 좋아 보인다고 얘기할 때 아무나 보시고 얘기하면 그 사람 당장 살걸? 왜? 그 사람은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답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앞서 아무래도 보시피 실적이 내년도에는 상승폭이 둔화될 수 있죠. 네. 있는데 그거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그래프에 중국의 화장품 산업의 소비는 지금 성장기의 초입장에서 초입이다. 그렇죠. 네. 중국의 화장품 산업은 성장기의 초입이다. 제 친구가 있어요. 개인적인 친구가 있습니다. 진짜 친구가 있는데요. 방송에 나온 친구가 있는데요. 철강 업종에 있는 철강 유통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 철강 유명한 재벌 그룹 중에 하나에 띵겨들어서 먹고 사는 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자기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는 그 사업만 하면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사업이야. 망할 수가 없어. 왜냐 그거 자기 거기 때문에 그 나름 그 집안이야 또 깨질 수가 없어. 근데 매 한 5, 6년마다 신규 사업을 해서 많이 먹어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 있어요. 아버지한테 받은 거 나 이것만 하면 재미없어. 나도 하나 보여줘야 해. 네. 근데 그 형은 둘이 있는데 삼형제 중에 막내요. 제 친구는요. 두 형은 아버지의 받은 거 열심히 그것만 해서 먹고 살잖아. 근데 막내 동생 제 친구는요. 그것만 갖고 재미없어. 그래갖고 땅을 잡고 해야 한다. 회사를 3개를 말아먹었어. 네. 벤처도 하고 그런 친구 대부분이 2000년도에 IT 버블 때 그것도 해서 망해먹었어. 근데요. 이 친구한테 얘기 안 했는데요. 4일 전에 뜬금없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예? 예. 전 뭔지도 모르겠는데 오전인가 뭐 있죠. 오전 있잖아요. 예, 예. 나쁜 오전이 아니라 몸에 예. 좋은 오전이란 말이야. 오전을 엮어갖고 화장품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야, 자기가요. 왜냐면 오전이 이제 그 뭔지 몰라라. 살균, 예, 표백 예. 이런 쪽에 예, 쓰는 예,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 따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네. 넌 그것만 하고 먹고 살라고. 네. 근데도 그 친구도 화장품 얘기하는 거 보면 그 네. 친구도 돈도 저보다 1000배는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이디어 있으니까 거기서 주워 들었겠죠, 그 친구가요. 그래서 저는 뭐 팔부능선 이건 제가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 정말 그래요. 중국 화장품 관련한 ETF가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뭐 중국에 있거나 뭐가. 그래서 제가 증권해서 그런 걸 만들고 싶어요. 이게 그 후광통도 되는데 그런 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LG생활건강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턴어라운드, 생활의 변화, 워렌 버핏이 돈을 많이 번 거는 기술주로 테크주로 돈을 번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20만 원에서 2000년도 들어서 140만 원, 150만 원, 160만 원 오는데 6배 올랐죠. 6배. LG생활건강 만 원에서 60만 원, 70만 원 같습니다. 70만 원. 70배가 올랐습니다. 주식이. 그죠? 그러니까 농심을 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농심 같은 경우도 그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3만 원에서 얘도 지금 보게 되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농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농심도 지금 보게 되면은 저 밑에 그 2만 원대에서 지금 시작해서 10배 오르는 거거든요. 농심 박살나게 깨지던데 어저께 JTBC에서? 농심? 왜요? 그거 갑질했다고. 아, 갑질했다. 뭐 갑질을 하든 뭐 을질을 하든 그건 관심 없고. 그러니까 이런 그 저가형 소비재 필수품이나 저가형 소비제품들, 그러니까 저가형 소비제품에 대한 쪽들에 대한 주가 상승은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비 패턴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잠깐 그 테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기술력에 대한 쪽이 문제가 있지만 네네. 계속해서 소비되는 거. 코카콜라는 우리 태어날 때부터 먹고 죽을 때까지도 먹을 것 같아.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있어. 네네. 이런 소비 제품에 대한 쪽들에 대한 주가 상승은 되게 오랜 기간을 두고 나타난다라는 거.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마드님이 정확한 지적하셨는데요. 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아무래나 제품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말씀드려요. 네. 아무래나 제품 꺼질 수 있죠. 갑자기 그 제일 위기가 이런 거죠. 갑자기 중국 무섭잖아요. 네. 중국에서 해외에산 화장품 수입하면 절대적으로 금지한다. 그럼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후광통 시대잖아요. 후광통. 그래서 우리 누구죠? 이재석 전문가님인가? 네. 그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분이 특집으로 방송하실 텐데 잘 들으세요. 노마드님. 이거 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후광통이 되면 10월 13일로 예정돼 있는데 다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경건할지. 그런데 증권사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키움증권도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 저희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저희도 준비를 하는 게 있어요. 키움 채널 K에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준비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에 무슨 관련 주식이 있는데 지금 못 샀단 말이죠. 네. 못 샀단 말이죠.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계좌가 없으면 네. 지금 당장 여기 키움증권에 전화하셔서요. 최소한 홍콩에서 주식 거래하잖아요. 이재수 전문가도 계시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 계좌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 몰라요. 무슨 주식인지까지 아직 모르는데요. 중국의 그런 화장품에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태평양 같은 게 있었잖아요. 네. 이게 중국에 그런 큰 회사가 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주식을 한다 그러면 그걸 한번 사두고 싶어요. 사두시고 아까 말한 대로 저기 누구야 아까 워렌 버핏? 워렌 버핏. 나 이런 사람 피터 린치 이런 사람 같이 사실 저 2명밖에 몰라. 네, 들어본 사람은.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면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아모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코스맥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후강통 한번 적어드렸다가 후강통. 후강통인지 네. 후강퉁인가요? 후강통 뭐 이거 있잖아. 예, 후강퉁. 네, 후강통. 예. 후와 강이 통한다 그거 아니야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통할 통자죠. 네, 한국말 통인데 퉁은 하여튼 발음인데 우리는 발음을 못 하잖아요. 네. 내일 한번 물어보자고. 이 친구가 좀 알아요. 강준혁 전문가가. 네. 아, 강준 위원이. 그래서 네. 강준혁 위원이 또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허강통 이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호강통.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강조드린 겁니다. 예. 어느 갑자기 중국에서 확 끊으면 아무래가 뭐가 박살나요. 그죠? 박살나는데 시간이 안 걸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죠. 외국에서 사오는 모든 관광객들, 해외 중국 사람들한테 무조건 화장품 무조건 압수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 박살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공산당이라는 리스크를 갖고 공산당이라는 리스크예요. 재밌는 거 얘기 한번 또 해볼까요? 아, 지금 이제 허강통 이번에 겸손한 자 뉴스. 예, 삼립식품 나는 이걸 내가 이걸 왜 안 봤지? 라는 생각을 너무너무 그거 100% 아니야 그런 거? 100%가 아니에요. 아 다음 코너 넘어가서 하자 그거. 예. 네,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음. 12만 원. 네, 종목 썰전인데요. 삼립식품 얘기한다며. 그러니까요. 네. 삼립식품 옛날에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아예 그 100% 같아. 리스트에서 옛날에 100%기도 했었고 거래도 안 되지 그거. 거래 잘 돼요. 잘 돼? 예, 그럼 말고. 예전에 삼립식품 같은 경우는 거래 엄청 잘 돼서 만천주 되네 이 사람. 만천주 요즘엔 그 정도 거래 되나 보네요. 네. 옛날에 이제 거래가 많이 됐는데 네. 요즘에 이제 그 7천주 되고 5천주 되고 이런 걸 어떻게 얘기해? 가격대가 올라왔으니까 제가 이걸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삼립식품을 이거 반성입니다. 그러니까 삼립식품을 왜 안 봤을까? 왜냐면 형님 그 중국 가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 파리바게뜨 앞에서. 내가 김수현 앞에서 요거 사진 찍었다 그랬잖아 이거. 그니까 왜 이거 안 봤냐고. 이걸 왜 안 봤냐고. 나? 네. 나 30분 싫어해. 김수현 싫어해. 김수현을 싫어하십니까? 아, 그래서 LG생활공영도 싫어하시는군요. 그래서 이민호를 좋아하셔갖고 아모레를 좋아하시는구나. 로만son? 네, 로만선. 아니, 그래서 지금 보면은, 파리바게뜨가 그렇게 많이 깔렸잖아요. 그러니까, 미스터 피자보다도 훨씬 더 앞선 시나리오가 사실은 삼립식품이거든요. 그 다음에 매장 깔려있고, 그 다음에 빵하고, 그리고 파리바게뜨에서 어떻습니까? 줄 서서 빵을 사더라. 이 얘기는 무지하게 많이 들었었거든. 그 그렇죠. 얘기를. 근데 왜 삼립을 안 봤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삼립식품을 보니까 어느덧 1조에 왔습니다. 1조에. 삼립식품의 시가총액이 1조예요. 1조. 눈을 감아도 안 보이네. 삼립식품이 나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삼립식품도 거의 다 왔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삼립식품이 예전에 뭘로 움직였어요? 옛날에 테마주였어요. 얘가. 만리장성 보수공사 하는데 호빵이 필요해갖고. 뭔 소리야? 예전에 만리장성 뭐 보수공사 하는데 삼립호빵이 들어간다 뭐 이래가지고. 그건 농담했겠지. 아 진짜로 그래갖고 예전에 막 상한가 가고 그랬다니까요. 어떤 KXX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재료로 움직이던 주식이라 아예 보지도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기업도 중국 소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쪽들이 조용히 오르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겠고요. 지금도 이제 그런 후발주를 찾기 위한 노력들이 상당히 좀 많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삼립식품이 1조예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또 그러니까 시장에서 싸다 비싸다라는 논란. 그러니까 뭐냐면은 쿠쿠전자가 2조입니다. 쿠쿠전자가 2조예요. 과연 이 시가총액 어제 그 얘기하신 게 삼성전기가 싼 이유가 삼성전기가 1조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보면. 3조 8천억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면 쿠쿠전자 이번에 그 리스팅 해갖고 들어온 현금 같은 거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현대 미포는 말이야, 캐시만 3조 8천억인데 들고 있는 게.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잘못했어요. 쿠쿠전자가 싸냐 비싸냐라는 얘기예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네,
물어보는 겁니다. 저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비싸죠. 비싸죠? 네. 네. 그러면은 네. 아모레는 싼 겁니까? 아모레요? 네. 아모레 시가총액 몰라요, 저는. 아모레가 10조가 넘습니다. 응. 아모레의 제가 아까도 반복되는데 똑같은 물은 거 보지 예. 마세요. 아모레 퍼시픽이 비싸지 싸지 13조 3조 모르지만 예. 중요한 것은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지금부터 10배 된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모레가 삼성전자를 대체할 수도 있겠네요. 예? 삼성전자에 대체를 할 수도 있나요? 아, 그거는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아모레가 할 수는 없지만은 중국에서의 스마트폰 시장과 아모레 그 화장품 시장의 성장률은 화장품이 훨씬 빠를 거라고 보죠. 아, 저는 전체 이제 규모는 훨씬 어디서 그 화장품에 대한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았냐면 사실은 우리나라 그 화장품 많이 팝니다. 근데 중국의 그 10대 화장품 브랜드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10대 브랜드 안에 우리나라 브랜드 하나도 없어요. 1위가 아메이입니다. 뭐 그 일본 브랜드 있어요. 뭐 시세이도라든가 뭐 이런 브랜드들이 있어요. SK2라든가 뭐 이런 브랜드들이 들어가 있는데 국내 브랜드는 없어요. 근데 어디서 희망을 찾냐면은 여대생들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이 뭐고 앞으로 사용할 화장품 가장 선호하는 화장품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면은 80%가 한국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직장을 나가고 이 여성들이 직장을 나가고 쓰게 되면은 자기가 쓰던 화장품을 또 쓰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놓고 봤을 때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이 선호도가 상당히 더 높아지겠구나 앞으로. 여기서 사실은 저는 희망을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커지는데 뭐 외면 받으면 소용없는 건데 그렇지.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쪽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데서 살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좀 찾아서 화장품은 계속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봤는데 다만 시가총액을 이렇게 쭉 한번 리스트업을 해보니까 싸지는 않더라라는 생각들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시가총액 모르고 제가 말씀드린 거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하나는 100%짜리니까 말을 못하지만은요. 어저께도 네. 잠시 얘기를 언급드렸어요. 이런 루머가 있는데 애플에서는 바로 부인했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계속된다. 얘기했었잖아요. 네, 비칠렉트. 네, 네, 오늘 바로 이들이 신고가 영역 나가고 있습니다. KT 뮤직과 뮤직이라든가 로에 그리고 100%짜리 하나. 네. 100%짜리 말하면 잡혀간다. KT 뮤직 네. 또 네, 신고가네요. 신고가요. 로에는 약간 쉬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올라가는데요. 로엔도 오늘 올라가네요. 4%. 그래요? 네, 5% 가까이 오, 올라가요. 대박이네. 네. 아침 9시 로에. 20분에 보합이었어요, 이게. 네, 앞서 제가 말하기 전에 보합이었어요. 로엔 얘기할 때 보합이었는데 지금 4%면 대박인데 문제는요. 보세요. 똑같은 논리로 제가 중국 시장 있죠. 중국의 화장품 시장이 지금 중국 시장이 규모가 100이라면 1000이 간다 그랬잖아요. 10배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10배 가는 거예요. 중국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요. 네. 아모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 시장 화장품 시장이 10배 가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저나 이 친구가 얘기할 때, 이 대표가 얘기할 때 매번 음원 시장 얘기할 때 보는 거가 뮤직 인더스트리잖아요. 음원 네. 인더스트리요. 네. 산업이잖아요. 네. 전 세계 얼마? 기억하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140억 달러. 이런 게 갑자기 사트 시험에 나옵니다. 사트 알아요? 사트. 네. 사트 알아요? 뭡니까? 젊은 분들 알죠? 삼성이 입사할 때 나온 시험. 그게 사트인가요? 사트일걸? 그 아니야? 그게 사트 아니야? 사트라고 하나 그거를? 그거 사트라고 제가 알고 SSAP 네. SSAP 얘기하시는 SSAT. 예, SSAT. 그거를 사트라고 하셨구나. 예. 사트 아니에요? 사트인가 봐요. 예. 맞아? 몰라요.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사트겠죠, 뭐. SSAT 써 있는 건 맞아. 사트니까. 예. 저는 이제 그러잖아요. 강조하지만. 사트라고 읽는 건 처음 들어봤어. 아니, 사트라고 해요. 애들 예. 다 사트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은근히 나와요. 예. 그러니까 농담이지만 나오는 거거든요. 150억 달러 시장입니다. 음원 시장이요. 네. 미국이 40억 달러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일본이 제가 얘기하니까요. 저희 방송국에 알바로 AD 하는 친구 있거든요. 삼성 이런 데 입사하려고. 네. 맞대잖아, 지금. 맞다는데, 지금. 근데 지금 보면 40억 달러가, 저희 미국이에요. 2위가 일본입니다. 30억 달러가 돼요. 인구가 얼마? 한 1억 3천 정도 되죠.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 한 5,500 되잖아요. 5천만 원 얼추 넘잖아요. 그럼 대충 40% 정도 되죠. 인구가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돼요? 최소한 30억 달러의 절반의 40%면 12억 달러 정도 가진 게 예의거든요. 네. 근데 그건 아니죠. 왜냐면 일본 사람은 예전부터 CD를 많이 사고 음악을 막 사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 예전부터 일본만큼 음악을 안 좋아합니다. 말만 좋아하고 막 사는 사람은 적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나이 드는 사람들 많이 사는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10대, 20대가 다 사는 게 거의 답니다. 제가 알아요, 그거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시장 규모가 얼마? 기껏해야 지금 2억 달러는 거예요. 음원 시장이. 그래서 뭐야?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 싸고
지금 음원 다 하면 한 달 동안 무진장 듣는데 3,000원, 몇백 원이야. 할인 받으면 다. 멜론이나 이런데, KT 이런데 해갖고 받으면 너무 싼 거야. 3배 올라야 되거든요. 만원, $10 가야 되거든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 돈 버는 그래서 네. 저는 이 KT가 될지 뭔지 모르겠죠. 저는 다만 그 시장은 5배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요. 시장 음원은 자체가. 커지는데 시장 자체가. 그러면은 음원 보유하고 있는 SM이나 YG 엔터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답답하고 짜증 나갖고 그때 문화체육분장가 만나서 우리 네. 목도 더 달라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은 누구야? 배급하는 놈이 더 먹는 거야 지금은. 그래서 자기 몫도 더 달라는 거니까 3,000원 갖고 안 되고 4,000원 갖고 10,000원에서 서로 나눠 먹자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쫓아가는 건데 지금 핵심은 그 사업을 하는 애들이 돈을 더 벌게 돼 있어. 지금 사업 구조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시장을 보셔라. 로엔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KT가 지금 얼마인지 전 잘 모르지만 그런 시장이 정말 커지는 것이 그런 게 모멘텀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모멘텀이 살아있고 성장성이 있건 수익성이 있건 뉴스가 있건 글로벌 환경이 있건 이런 쪽이 지금 되는 시장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저기 좀 보죠. 네. 게시판 좀 보세요. 네. 방광염을 걸려도 참아야 된다네요. 어떤 분도 이러네. 이 방송 보려면 화장실 가면 안 되기 때문에 5강? 모바일로 요강. 보시면 됩니다. 모바일로도 봐? 그 채널 K 모바일 앱이 있어요. 안 끊겨? 끊기게 하겠지만 와이파이에서 스트리밍으로 들으시면 아, 요즘부터 그것도 안 된다 끊기실 그러는데 것 같은데? 팝빵도 되고요. 예. 아프리카도 되고 다 돼요. 다 유튜브는 됩니까? 모르겠어. 네. 예, 거기서 보셔도 되니까요. 잠깐 자리 비우시는 거는 오케이 발이다. 네. 오케이 발이하면 돼. 오케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게시판에 보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네. 어떤 분이 그걸 쓰셨어요. 그 중국에 관해서 음. 전병서 소장이라고 있어요. 네. 이 양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KBS 어디 라디오에 나왔나 봐요. 네. 그거를 링크를 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병서님이 여기 와서 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전병서 그 양반 엄청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나이가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중국어 배우고 중국에서 학위 따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데 이분 저는 글 한번 쓰는 저도 거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거든요. 네이버에도 보게 되면 이분이 이제 글을 쓰시는 게 있어요. 이분 글 쓰시는 거 보면은 상당히 이제 재밌고 책도 나왔어요. 아, 그래도 중국어를 잤어요. 보이면 제 뭐 첫 어쩔 직장의 수 연구소, 경제연구소였는데 거기에 네. 그 저희 이제 옆에 부서였는데요. 네. 엄청 똑똑해요. 네. 엄청 똑똑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뭔데요? 저랑 성격을 안 맞아. 아, 왜냐하면 엉덩이가 엄청 무거운 사람이에요. 무거운 사람. 술 저는 좋아하시고.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은 일을 못해요. 근데 그 양반은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서요. 저도 안 들어봤지만은요. 네. 저도 한번 들어보려고 이번 주말에요. 네. 시간 되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SDI 급락 배경이 궁금합니다. 이학영님 자세한 코멘트 부탁드려요. 살아생전에 관심주. 살아생전 여전히 관심주인데요. 예, 이거는 그 삼성그룹이 같이 빠지고 있으니까 그런 답답함이 네. 있을 있을 것 같고요. 회사 측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2015년에 내면 숫자가 좀 커지고 2016년에 2차 전지 흑자 전환이거든요. 네. 2016년 그 제 말은 그 2차 전지요. 그래서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런 다 마찬가지죠. 삼성그룹 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좀 기다리셔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살아생전 관심주 여전히 맞다. 네. 갖고 있다. 이렇게 간단히 네. 될까요?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몸과 마음을 좀 가볍게 하셔갖고요. 점심은 12시 반 넘어서 먹는 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평생 저는 11시 20분에 밥을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저 오면은 그 다음에 이상하게 식당이 붐빈다 그랬는데요. 요즘 가니까 식당이 붐비지가 않아. 왜요? 내가 가면 들어온 사람이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